안녕하십니까. 2024년 2월 23일 저녁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인천 계양을 지역구 안방을 찾아가서 이재명 대표를 직격했습니다. 오늘 한동훈 위원장이 찾은 인천 계양산 전통시장 한마디로 폭발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아마 현장을 봤다면 거의 실신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의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한 위원장은 서울 광진구와 구로구에 이어서 오늘 인천 계양구까지 연일 수도권 격전지를 방문하면서 공격 일변도의 선거운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재명 대표는 공천 후유증으로 지금 선거운동에는 손도 대지 못하고 있죠. 대조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 공천이 지금 절정에 다다르면서 이재명 대표가 잇따라 기행에 가까운 행동을 보여서 보는 이들로 하여금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이재명 대표 지역구 인천 계양을 방문 소식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오늘 이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지역을 방문해서 계양에서 반드시 이기겠다라면서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의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오늘 한 위원장이 방문한 인천 계양구 박촌역 그리고 계양산 전통시장 계산역 사거리에는 몰려든 인파로 인산인해를 이뤄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한 위원장의 인기를 실감하게 했습니다. 굳이 여론조사를 하지 않더라도 민심의 향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오늘 장면을 아마 이재명 대표도 볼 것인데 굉장한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야말로 오늘 인천 계양은 폭발했습니다. 원희룡 전 장관과 어깨동무를 한 한 위원장은 우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인생을 비교해달라. 국민의힘은 인천에서 시작해서 바람을 만들어서 전국에서 승리하겠다. 이렇게 각오를 다졌습니다. 인천 계양산 전통시장을 방문한 한 위원장과 원 전 장관, 시장 상인들과 간담회를 가진 데 이어서 시장 상인들, 시민들과 연이어 사진을 찍으면서 인천 계양 주민들과 소통을 했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건네는 치킨을 같이 먹고 또 꽈배기 순대, 통닭, 화르회 이런 것들을 그리고 또 오곡 찰밥 이런 것들을 구매하기도 했습니다. 시장 한복판에 놓인 박스에 올라가서 두 사람은 멀리 있는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기 위해서 어깨동무를 하고 폴짝폴짝 뛰어오르기도 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인천 계양의 발전을 위해서 이재명 대표와 원 장관 중에 누가 낫겠느냐? 왜 국민의힘이 인천 계양에 먼저 왔겠느냐? 우리는 그만큼 계양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반드시 승리하도록 하겠다. 계양 시민들의 삶을 개선하겠다. 이렇게 말해서 환호를 받았습니다. 한 위원장은 특히 저와 원 장관은 뭔가 이루어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왔다. 인천 계양에서 반드시 우리가 이뤄낼 것이다. 우리 인생과 비교해달라. 이재명의 인생과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달라. 이렇게 자신 있게 강조했습니다. 원 전 장관도 오늘 빛이 났습니다. 오늘 계양시장 상인들과 간담회를 했는데 시장 상인들의 모든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근처 지리까지 샅샅이 꿰뚫고 있었습니다. 계양구의 위치구도 완전히 파악한 모습을 보면서 상인들이 감탄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서울법대 선후배 사이죠. 원 전 장관과 한동훈 위원장, 두 사람은 원 전 장관은 전국 예비고사 수석을 했던 재원입니다. 그리고 한 위원장은 법대 4학년 재학 시 사법고사를 패스한 말 그대로 두 사람 모두가 자타가 공인하는 수재들입니다. 이에 앞서 오늘 한 위원장은 오늘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서 민주당의 비명학살 여론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친명 핵심인 김병기 수석 사무부총장이 수상한 조사업체를 막판에 끼워 넣었다. 이런 보도에 대해서 어디서 많이 본 장면 같지 않느냐. 수상한 업체를 중간에 끼워 넣기 한다? 대장동 비리와 백현동 비리, 성남 FC 비리가 다 그런 식으로 이재명 측의 수상한 업체나 관계자가 이유 없이 들어가서 벌어진 비리가 아닌가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한동훈 장관 법무부 장관을 하면서 아마 이재명 대표의 범죄 사실과 관련한 모든 기록을 훑어봤겠죠. 그래서 아마 너무 자세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한 장관 그러면서 그 버릇 못 버리시네. 저게 공당인가? 거기 선관위원장은 도망갔다면서 이렇게 비꼬았습니다. 반면 이재명 대표는 사천 후유증으로 연일 소속 의원들에게 집단 폭행에 버금가는 어느 테러를 당하고 있는 가운데
컷오프된 의원들을 조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등 기괴한 행동을 보여서 지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22일 사천에 대한 비명계들의 반발이 격해지자 기자 브리핑을 자청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자리에서 컷오프된 의원들 얘기를 하면서 키득키득 웃음을 터뜨려서 보는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당사자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조롱이라고 느껴질 수 있는 굉장히 불쾌한 행동이죠. 이 대표는 주관적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에 이런 게 있다. 심사위원의 심사 의견도 있지만 동료 의원의 평가, 그걸 거의 0점 맞은 분도 있다고 하더라. 여러분도 아마 짐작할 수 있는 분인 것 같다. 0점. 이렇게 말하면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를 두고 너무 귀괴했다는 평가, 그리고 인간성이 드러난 장면이었다. 섬뜩하다. 적절한 행동은 아니었다. 이런 온갖 비판이 들끓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출근길에 그 장면을 보고 나는 좀 화가 나더라. 자기가 그렇게 웃으면서 할 얘기는 아니지 않느냐. 이번 총선 국면에서 아마 최악의 장면이고 국민들이 오래오래 기억할 것이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조홍천 개혁신당 의원은 나는 거기서 좀 섬뜩하더라. 어떻게 거기서 웃을 수가 있느냐. 이 대표는 아마 다음 대선 때까지 유죄 확정 판결을 피하는 게 목표일 것이다. 그러니 배지의 방탄으로는 부족하다. 제1야당 대표 방탄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렇게까지 무리를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위 10%에 포함됐다고 스스로 밝힌 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이런 논란이 있는 과정에서 저렇게 웃는 것은 적절한 모습이 아니었다. 아쉽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진중권 과운대 특임 교수 0점 맞은 분도 있다고 해서 헤헤헤 웃지 않느냐. 이건 이분의 인성을 좀 의심스럽게 만든다. 어떻게 그 자리에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느냐라고 비판했습니다. 컷오프 의원들에 대한 이 대표의 조롱은 이번뿐만 아닙니다. 이 대표는 현역 의원 평가와 관련해서 처음으로 탈락했다고 얘기하면서 탈당을 했죠. 김영주 국회 부의장에 대해서 페이스북에 김 부의장님은 제가 참 존경하는 분이다. 개인적으로는 참 안타깝다. 이렇게 적었는데 김 부의장은 존경한다니 참 조롱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렇게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자신처럼 부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노웅래 의원이 컷오프 대상에 오른 것에 대해서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나. 개인적으로 참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말했는데 병 주고 약 주느냐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특히 오늘 당대표실에서 단식 농성 중인 노 의원을 찾아가 금품을 받았던 것은 사실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래서 노 의원이 분노를 샀습니다. 노 의원이 속으로는 너는 안 받았냐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아마 노 의원 입장에서는 자기보다 100배는 더 심각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대표로부터 그런 말을 들었으니 분통이 터질 만도 하겠죠. 이 대표는 또 SNS에 이런 글을 올렸었습니다. 혁신공천은 피할 수 없는 말 그대로 가죽을 벗기는 아픈 과정이다. 이렇게 적었다가 또 의원들에게 문매를 맞았습니다. 자기가 남의 가죽을 벗기면서 왜 자기가 아픔을 느끼느냐는 것이죠. 한편 또 민주당 공관위로부터 의원평가 결과 하위 10%에 해당한다는 평가를 받은 의원들이 이 대표에 대해서 인신공격에 가까운 비방을 퍼붓고 있습니다. 후유증은 갈수록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증폭되고 있습니다. 노웅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금품 관련 재판을 받는 사람이 내 혼자가 아니다. 이재명 대표는 계속 뒤가 캥기는지 다시 이상한 변명거리를 들고 나왔는데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을 텐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라고 공격했습니다. 대표적인 비명계의 서른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2년간 같은 상임위, 국방위입니다. 같은 상임위에 있으면서 이 대표의 얼굴 본 것이 손에 꼽을 정도다. 자신과 측근의 범죄를 비호하기 위해 민주당을 이용한 것 이외에 민주당의 국회의원으로서 국민과 민주당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나라고 추궁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사법 리스크는 검찰에 의한 무고한 정치 수사이고 다른 의원들의 사법 리스크는 모두 범죄냐, 이 대표의 영역은 신의 영역이냐 이렇게 비꼬았습니다. 특히 판사 출신인 이수진 의원은 저도 백현동 사건은 유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판결문을 보고 절망했다. 판결문대로라면 이 대표가 아무리 아니라고 말해도 법적으로는 빠져나갈 수 없이 업무상 배임이 성립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비명계 의원들의 반발이 폭발하고 있음에도 민주당의 친명공천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인재근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서울 도봉갑에는 안귀령 당 상근 부대변인이 전략 공천됐습니다. 안 부대변인은 유튜버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 공장에 고정 출연하는 찐명입니다. 인재근 의원이 불출마하면서 이재명 대표에게 유은혜 전 교육부총리를 추천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친명계인 박홍근, 김민석, 박주민, 한정혜, 진성준, 강선우, 김영배, 정태호, 천준호 이런 사람들은 오늘 모두 단수 공천을 받았습니다. 반면 비명계인 강병원, 박광온 의원과 노영민 전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 이런 사람들은 경선 대상으로 발표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논란 중인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아마도 경선 대상에서 제외되고 다른 지역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컷오프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같은 분위기를 직감한 임종석 전 비서실장 오늘부터 푸른 잠바를 벗고 검은색 옷을 입고 선거운동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금 누가 뭐라고 하든지 친일의 정당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현역 의원 평가 하위 10%에 해당하는 의원들을 중심으로 집단 행동 분위기가 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주 초 정도면 민주당의 분당이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